오늘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주는 관세의 피난처가 과연 될 수 있을지, 물론 관세의 영향은 받게 될 텐데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LS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화장품 기업들 보면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난해에 미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프랑스를 넘어섰다. 프랑스 하면은 전통적인 또 뷰티 강국으로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관세의 타격을 어느 정도나 받을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거를 어느 정도라고 하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직접 판매 법인을 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브랜드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유통사에게 이제 도매로 넘기는 브랜드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접 또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다 각각 판매되는 가격이 다르다 보니 실제로 소비자가가 높더라도 사실 미국의 판매본을 가지고 있으면 뭐 거의 원가에 넘길 수가 있으니까 관세율을 똑같이 적용받더라도 실제로 부담이 되는 관세는 좀 적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가장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업체들은 굉장히 영세한 인디 브랜드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이제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한 점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프랑스나 뭐 영국 같이 또 유럽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은 적용받는 관세율이 한국보다는 낮기는 한데, 근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렇죠. 가성비나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가 이제 안 좋을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비가 트레이딩 다운이 예상이 된다면은 오히려 가성비로 K뷰티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소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름도 모르는 제품들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타격이 미쳐진다는 점이 약간은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강점은 나타낼 수 있겠다. 가격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셨고,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OEM 이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제 저희 상장사 중에 대표적인 대형 ODM 업체들이 미국에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게 더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원료도 수입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관세를 피할 수는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내용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 업체들도 좀 분주하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 생산하는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원재료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더불어서 또 한국 분들이 워낙에 손이 빠르고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뭐 인종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인당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도 또 이제 K뷰티 같은 경우 워낙에 업력이 기니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잘 돼 있는 것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정착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기다리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자본력이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이나 뭐 중국 같은 곳에 생산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싶은 미국 브랜드나 해외 브랜드들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니까요. 가지고 있다는 점 자체는 강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뷰티 브랜드에 워낙에 지금 인기가 크다 보니까 지금 관세가 본격적으로 매겨지기 이전에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을 사자라는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전히 수요는 꾸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참고하는 여러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뭐 몇 년치를 사놨다. 근데 선크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좀 있어서 이제 그 정도만 사놨다. 뭐 서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유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꽤 중요한 마케팅 채널 중에 하나가 틱톡이거든요. 근데 틱톡이 워낙에 숏폼이고 짧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눈길을 끌고 또 클릭수를 유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내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한국 브랜드들이 가장 재미있는 제형, 그리고 또 독특한 패키지, 또 더불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능도 굉장히 잘 좋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또 인덱스 리포트를 보니까 K-뷰티 없이 추구미가 가능하냐라면서 네. 방금 말씀하신 틱톡이라든지 네. 다이소를 예를 드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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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두 가지의 예를 든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실제로 지금 화장품에 저희 10년 전에는 화장품을 이끌었던 유통 채널이 면세점이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중국 분들이 많이 이제 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사가셨다 보니까 주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했었는데 지금 화장품 채널,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채널은 다이소 그리고 올리브영 그리고 이제 틱톡 같은 쇼폼 플랫폼들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가 이제 어저께 실적이 나왔지만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잘 되는 채널 안에서 화장품들도 지금 입점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목해야 될 채널이라 보고 있고, 근데 그 채널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소비 주기가 짧고 그리고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게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 잘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ODM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자라는 내용이 저희 인덱스 레포트 주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뭐 화장품 수출을 한다면은 대중 수출이 상당히 맞습니다. 많았잖아요. 네네. 대중 수출한다면 왕홍이라든지 따이공을 중심으로 한 앞서 말씀하신 면세점을 중심으로 네. 한 수출이었는데 이제는 또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중국 쪽의 트렌드도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중국이 어쨌든 지금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난 코로나 이후에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또 한국 한한령 해제되면서 뭐 해제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미국보다는 좀 중국에서 워낙에 잘하고 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약간은 소비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약간만 나타나도 이제 반등의 폭이 좀 세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렇다면은 그 종목을 봐야 될까요? 중국은 아무래도 LG생활건강일 테고요. 왜냐하면은 후가 여전히 지금 광군제나 주요 쇼핑 행사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워낙에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잘 하고 있었던 ODM 업체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중국 내수가 살아난다면은 중국 현지 브랜드들의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또 선전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또 K-뷰티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요? 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습니까? 일단 정부가 이 뷰티라는 산업 자체를 주요 이제 수출 산업으로 좀 이제 지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더불어서 워낙에 이쪽에 R&D라든지 마케팅이 필요한 그런 영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의 책임 판매업자 수로 등록된 화장품 브랜드 개수가 거의 3만 개 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3만 개, 그러니까 딱 그냥 페이보로 와닿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브랜드를 달고 있는 치킨집 보다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네, 그 정도로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세한 업체들이 이제 또다시 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뭐 다음에 설화수 뭐 후 같은 브랜드들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 펀드 조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대체적으로 보자면 1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1분기는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관세 이슈가 사실 이제 4월에 나온 거다 보니까 1분기는 뭐 아직까지 그 내용은 반영이 안 된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법인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 13%에서 15% 정도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트렌드는 딱히 바뀐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인디 브랜드 그리고 또 조그만 중소 브랜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들의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국내에서 주문이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의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콜마가 새 공장을 준공을 해서 이제 가동을 시작할 거여서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는 대체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상회하거나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저희 탑픽은 코스맥스이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생산법인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한국 쪽 같은 경우도 색조나 그리고 최근에 선크림 쪽으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다 보니까 주문이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기존의 경쟁사 대비해서 좀 더 우위에 있었던 부분이 중국 내수 경기가 올라온다면 조금 더 반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은 좀 지난 상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쪽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가 가장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사업도 그동안에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 구조조정을 시행했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브랜드 업체를 올해 조금 그래도 관심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참고적으로 25만 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목표 주가 15만 원 주고 계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화장품주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수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관세인가요? 네, 아니면 다른 건가요? 관세 말고는 딱히 네.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K뷰티라는 코어 트렌드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K-팝이랑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은 이렇게 역동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재밌고, 그리고 그러면서 효능까지 좋은 제품은 사실 글로벌리 봤을 때 K뷰티를 제하고 뭐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글로벌리 침투는 될 텐데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주목화가 있었던 시장이 이제 미국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 지금 변수로 나온 것이 관세라는 이슈다 보니, 그리고 그 폭이 예상했던 것들에 비해 훨씬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뒷단에 있는 ODM들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가 됐든 주문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양호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관세의 폭풍 속에 있는 화장품주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전략이요? 네. 네,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유행이 굉장히 빨리 이제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소비도 굉장히 파편화되고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좀 대형 브랜드 위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 바뀌는 브랜드들, 중소 브랜드로 이제 대응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업체들이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보통 비상장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보니 그 뒷단에 있는 ODM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을 다 모두가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올해는 이제 브랜드 쪽에 저희가 좀 업사이드가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쪽은 아모레퍼시픽, 또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관심 많으신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LS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